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다시 한번 로이터가 찬스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테슬라 주가는 1.7% 하락을 했고 장중 170불까지도 떨어졌어요. 로이터에서 다시 한번 가짜 뉴스를 배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테슬라에게 악영향인 덕점 뉴스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FSD 기술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버전을 공개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하나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금리가 소폭 오르면서 나스닥은 빠졌지만 다우는 오르면서 S&P 500은 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어요.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하다.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 역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일 큰 매크로 지표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어제와 유사한 그런 보합권의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9월달과 12월달 약 한 두 차례 금리 인하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어제보다 소폭 상승한 65.7%로 나오고 있어요. 6월달과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최근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간 것은 4월달 비농업 고용 수치, 그러니까 4월 고용 보고서가 대폭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고용이 둔화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연내 충분히 금리 인하 한 차례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주가가 이 51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4일 정도 51선 위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관건은 역시나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538 정도를 뚫어내느냐인데, 역시나 그간 나스닥 주가를 선도해온 엔비디아의 주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넘어서기에는 미약한 모습입니다. 금일도 0.16% 하락한 904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번 5월달 5월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날이 나스닥과 엔비디아의 뭔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탁월하게 나오면 나스닥의 차세대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나스닥이 정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중장기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나 AI 산업만큼 유망한 자산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계속해서 모아가는 투자가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금일 1.74% 하락한 174.72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서 FSD를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에 12% 넘게 주가가 올랐다가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장중에 170불까지도 떨어졌는데 다만 나중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의 주가 하락은 로이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로이터의 가짜 뉴스가 작용을 했었죠. 바로 테슬라가 25,000불짜리 저가형 차량 모델 2를 취소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독점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역시 이를 부인을 했었고 향후 이 어닝 콜 때 4월 23일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모델 2를 올해 연말이나 2025년 초까지, 내년 초까지 그 개발 일정을 앞당겨서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바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뉴스는 역시나 가짜로 드러났는데요. 자, 이번 뉴스는 가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국 법무부와 검찰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뉴스인데, 실제로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말 그대로 조사를 한다는 거지 혐의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 고발, 민사 제재 또는 전혀 무죄라는 세 가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테슬라의 FSD 기술 발전에 당연히 이러한 자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비전 기반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오너들로부터 지속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오너들이 테슬라 차량을 믿고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테슬라는 계속해서 Full Self Driving,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그래도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Supervised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죠. 운전자들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기 혐의로까지, 그러니까 유죄로까지 입증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테슬라는 계약서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운전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검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어쨌든 지속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직 오토파일럿이나 FSD가 완벽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를 믿고 딴짓을 하다가 사람들이 가끔 사고를 내는데요. 자기 책임이 아닌 척 하니까 계속 이런 잡음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역시 현재 글로벌 600만 대 이상 보급이 되면서 몇몇 테슬라 소유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오토파일럿 기술, FSD 기술, 이런 자율주행, 그러니까 ADAS 기능이죠. 주행 보조 기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송에 직면을 했었지만 지금까지 테슬라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검찰과 NHTSA에서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이 되겠죠. 도로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19년 이전부터 2019년 이전부터 이런 조사는 여러 번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런 기사 역시 간간히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개발에 테슬라의 미래를 걸었고 계속해서 AI 컴퓨팅 파워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인간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잡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잡음을 다 이겨내고 로보택시라든지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했을 때 그 과실의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핸들이나 페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잡음을 다 뒤로 하고 계속해서 무던히 발전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로이터 뉴스와 관련해서 테슬라 법무부는 특별한 논평을 하진 않았어요. 지난 모델2 취소 로이터 기사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일론 머스크의 중국 전격 방문 이후에 주가가 36%나 한 번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로이터가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테슬라의 주가가 가장 부정적이었을 때도 최근 140불에서 급반등을 보여주었으니까 로이터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은 이를 역시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고요. 검찰은 오히려 이 로이터가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숏 세력들과 연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을 조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테슬라 주가의 하락 원인과 그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뭔가 희망적인 기사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로보택시 출시가 중국 정부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지난 중국 방문 때 중국 내 FSD 출시뿐만 아니라 중국에 로보택시를 배치할 것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로보택시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출시할 것을 제안을 했어요. 이에 중국 관리들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며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안 그래도 중국은 미국의 AI 기술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의 AI 칩을 사오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발벗고 나서서 중국 내 AI 기술의 발전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윈윈 시츄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입니다. 차이나 데일리가 몇몇 여러 소스로부터 독점적으로 이를 연구해서 배포를 한 뉴스이지만, 자,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의 FSD와 로보택시 테스트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FSD 완전한 구현을 승인하지는 않았어요. 자, 하지만 역시나 일론 머스크는 똑똑합니다. 로이터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은 미국 정부 측이죠. 미국 정부 측에서 FSD 기술에 대해서 딴짓을 골고 넘어준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 정부를 전격 방문을 하면서 중국의 FSD 기술을 뭔가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딴지를 건 것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앞으로에 나올 FSD 버전을 보면 미국 정부 역시 테슬라에게 협조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3월 17일에 버전 12.4가 빅 점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현재 12.3.6까지 나왔는데 12.4로 버전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를 한 번 더 강조를 했어요. 4월 20일에 12.4 is a big release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should arguably be 13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으로 불리울만 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Actually, smart someone vanish auto park with no one in the car coming soon. 자, 차량 안에 사람이 없더라도 자동차가 나에게 직접 소환이 돼서 오고요. 내가 없더라도 실제로 자동 주차 기능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coming so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방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월 8일 어제였죠. 최신 버전의 테슬라 슈퍼바이즈드는요. FSD 자율주행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방점을 찍은 것이 바로 다음 주에 12.4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12.4는 다시 한번 큰 도약이라고 했고 사람이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고 자동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12.4부터 로보택시의 원형을 갖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의 기술이 이렇게 앞서가게 되면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중국에게 선수를 빼앗기 싫을 것입니다. 미래의 패권은 AI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AI 사업을 독점하는 국가가 미래의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 같이 안전과 관계된 AI 기술은요, 한번 스탠다드가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데이터와 가장 강력한 컴퓨팅 파워로 완성된 FSD만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 역시 테슬라에게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로이터의 기사 포드임에 분명합니다. 이미 모델2 기사도 가짜뉴스로 나왔고 로이터의 기사의 대부분은 분명한 출처가 없어요.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2명, 3명 그 사람들에 의하면이라고 기사들이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FSD와 로보택시에 대해서 밝은 청사진을 이미 그리고 있습니다. 12.4는요 완전하게 재훈련된 모델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comfort라는 단어가 있는데 급가속 및 급정거 없는 편안함에 중점을 둔 버전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인간처럼 운전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12.5와 12.6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고 있고 매우 드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로드 클로즈란 말이 있는데 길이 막혔을 때 후진해서 돌아가야 될 건데 이러한 상황들 계속해서 엣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레어한 케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또 하나 힌트를 준 게 needs to be communicated to the rest of the fleet이란 단어가 있는데 길이 막히더라도 테슬라 차량 간의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다른 차량에게 알려주면은 어떻게 그렇게 길이 막힌 곳에서 여러 테슬라 차량들이 갇히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더욱더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엣지 케이스까지 모두 다룰 수 있게 되면은 로보택시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의 근 한 달마다 12.3, 12.4 이런 식으로 버전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이 되면은 12.6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8월에 공개할 이 12.6이나 13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로보택시의 자율주행 수준에 대해서 이미 청산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로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일론 머스크가 알고 있겠죠. 이런 일론 머스크가 올해 차량 판매량이 작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1분기 워낙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하반기 실적 당연히 반등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로보택시와 중국 내 FSD 출시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테슬라의 EPS의 펀더멘털에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가 또 잘 오르기 마련입니다. 자, 이러한 주가 상승, 테슬라의 펀더멘털 상승에 현재 약세한 주가 흐름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